안녕하세요. 차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저에 대한 설명도 잘 안 한 것 같고, 그동안 너무 차트만 다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산업이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트레이더로서의 제 자신, 그리고 뭐 제가 그동안 코인을 5년 동안 하면서 겪어온 것들, 그리고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일단 차트는 나스닥이랑 제가 골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제 유튜브 채널이고 제 기록장이니까 언젠간 이 기록이 빛을 보길 바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일단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좀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에서 5년, 2017년 여름부터인가요? 텔레그램 글을 쓰기 시작해서 22년도까지 약 5년 넘게 텔레그램에 글을 쓰고 있는 트레이더이고, 본성이 착하고 그리고 아는 것을 가급적 공유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백그라운드는 사실 주식을 15살부터 시작을 했고, 크립토는 21살에 군대를 전역하고 22살부터 이제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립토를 통해서 여러 TV 매체, SBS나 MBC에 나오면서 그를 계기로 VC에서의 크립토 VC에서 일도 한 경험이 있고, 그 VC에서 컨설팅, 그러니까 크립토 스타트업들에 대한 컨설팅 또 했고, 엑셀러레이팅도 하고, 그 안에서 트레이딩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재 크립토 산업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하고도 친분이 있고, 원래 그 전에 개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원효띠, 매영남, RT7을 제외한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만한 유명한 크립토 개인 트레이더 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차도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가끔 아주 간헐적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크립토 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개인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버신 분들이랑 약간 감성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 놀기 때문에 노는 걸 잘 못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자, 일단 그렇고요. 그 상황에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나스닥과 금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나스닥 월봉인데 월봉상 현재 13.26% 조정이 나와 있죠. 왼쪽 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죠. 근데 이 13.26%의 월봉 마감의 조정이 사실상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부분을 제가 달력으로 세로선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공교롭게도 2000년 11월 이게 닷컴 버블이 터질 때이고, 2008년 10월 이때가 세계 금융위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죠. 금융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2009년도부터 이 사건을 계기로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익명의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고요. 이때 버블, 그리고 이것도 버블이라는 우리는 표현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어요. 뉴스나 각종 서적을 통해서 2000년에 닷컴 버블 그리고 금융위기 때의 어떤 서프라임 모기지론의 버블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월봉상 마이너스 13.26%가 나오는 나스닥은 버블이 터졌다는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고 있죠. 그건 미래에서 답을 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 두 번이 마이너스 13% 이상의 조정이 나왔고, 현재 지금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버블이 터진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여기서 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을 본다면 옛날에 차트를 그려놓은 게 있네요. 아까 2020년 잠깐 다시 나서 볼게요. 제가 세로선을 안 해놨네. 20년 11월과 2008년 10월. 자, 20년 11월, 2008년 10월, 20년 11월, 그리고 2008년 10월이죠. 재밌는 게 있어요. 금은 10월에 똑같이 조정을 받았지만 금은 다음 해부터 올라요. 2008년도에. 그죠?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상향을 했고 2000년도에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잠깐 조정을 받나 싶었으나 조정받고 제일 먼저 반등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죠. 여기 저점부터 치면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2011년도까지 3년 동안.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254, 온즈당 254달러에서 여기까지 치면 5배. 여기까지만 쳐도 2배 이상이 상승을 한 거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금은 그렇게 큰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2020년 3월 달이
코로나 빔이었는데 보이시죠? 2020년 3월 이때 이후로 금은 두 배는 오르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왜 금이 두 배 이상 오르지 못했을까요? 여기서도 두 배 이상 올랐고 여기서도 두 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서는 왜 두 배 이상 오르지 못했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나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왜 계속 오르죠? 나스닥은 여기까지도 이만큼이나 올랐고 이 조정 이후 이만큼 오르고 조정이 오고 이만큼이 올랐는데 또 오르고 여기 조정 오고 또 올랐는데 많이 올라서라는 말로 귀결이 가능할까요, 과연? 이거에 대한 답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이에 대한 가치를 수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20년 3월 이후로 금이 옛날에 보여줬던 그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게 어찌 보면 비트로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았는가. 자,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대가 변화함을 느끼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물갈이가 돼요. 저는 밀레니얼스이고 제 다음 세대는 젠 Z 세대입니다. 젠 Z 세대 다음은 젠 알파로 분류되고 있고요. 저희 위에는 뭐 X세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대가 분리가 되는데 투자자들 또한 그 세대 안에 살면서 세대가 변해가고 있어요. 전 비트코인이라는 이 산물이 지금 나를 위한 산물이 아니라 나보다 더 젊은 지금의 10대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혹은 영유아 10대 이하의 영유아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즉 10년 15년 후의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짧으면 5년 안의 얘기고 그 젊은 세대들이 부모들이 코인이라는 걸 하고 또 혹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산업이 발전해 가면서 뭐 P2E나 M2E 같은 것들 뭐 X 인피니티나 아니면 이번에 스테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나보다 윗세대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무의식의 자아 안에서 우리의 어른들이 행하던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산업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왔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돈이 쏠리는 시기는 현재가 아닌 그 미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인터넷. 저는 5살 때 아직도 기억나요. 컴퓨터를 키면 검은색 화면에서 뭔가 숫자가 흰색으로 글자랑 숫자가 영어로 쓰여 있었고 그렇게 컴퓨터가 켜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게임은 CD 게임이었고 도깨비 게임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3, 4년 지나니까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초등학교 친구들이 해서 저도 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 서든어택 그리고 피파 온라인 뭐 스타크래프트는 그 전에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게임이 발전되고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배그 오버워치 이런 식으로 게임 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 자체도 처음에 제가 인터넷을 할 때는 파란, 야후, 네이버 등등 되게 많은 다음도 있고 검색 엔진 플랫폼이 있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네이버가 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엔 네이버 안에 페이먼트, 네이버 페이, 체크카드를 연동한다든가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체크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물건을 구매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현금을 들고 다니고 남은 잔액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바빴죠. 어렸을 때는 지갑도 쓰지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면서 그에 따른 산업과 여러 가지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성도 되게 많이 변해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답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저도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지난 5년 동안 트레이딩을 하고 많은 산업에 있으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점은 결국 비트는 이 시장 안에서 다른 금과 같은 원자재로 분류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2020년 8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증권가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지금의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신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던졌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식과 주식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건데 주식과 코인이 합쳐져서 합성 자산 혹은 주식의 토크나이제이션이 되는 해가 저는 5년에서 10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이 10년 안에 그런 일은 올 수 없다. 그분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꽤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단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해 겨울부터 21년도를 지나면서 미러 프로토콜에서 제공하는 합성자산 관련된 개념이 사실 등장을 했었죠. 미러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미러 파이낸스네요.
인터넷 왜 이렇게 느리니? 우리는 토큰을 가지고 주식과 상응하는 지수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그러니까 구글, 알파벳 혹은 뭐 아마존 등등의 가격이 오르면 내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USDT 같은 것들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잠시만요. 이게 네. 미러 앱을 들어가면 보이시죠? 알리바바, 뭐 아마존, AMD 등등의 이런 주가 지수들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여기 풀을 예치하면서 혹은 돈을 빌리면서 파밍하고 이런 식으로 합성 자산 플랫폼이 현재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현재 관점은 결국은 많은 알트코인들, 비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하나의 회사이면서 그들이 서비스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과 비트가 따로 가려면 비트가 금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고 금에 있던 자본이 비트로 쏠리면서 같은 시장 안에서 지금 금과 주식은 원자재와 주식 시장으로 별개의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비트는 같은 시장 안에서 크립토 시장 안에서 비트는 금과 같이 아예 따로 가고 알트는 서비스를 하면서 성장하는 주식과 같은 주식회사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사이클이 언제 오냐? 다음 반감기 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맛보기로 사실 이번 사이클 때 어느 정도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개념을 알고 가는 게 그래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과 좀 별개의 얘기이고 산업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용이 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해 갈 때 이 산업 자체는 우리를 위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뭐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은 저희 때 나온 거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나온 것 같은데 카카오톡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좀 변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숨을 쉬고 투자를 길게 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고 부의 추월 차선을 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길게 장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괜찮은 토큰들이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시장에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내가 수익을 얻어서 나의 생활비나 아니면 자산을 증식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더 길게 보면은 굉장히 더 많은 가치가 이 시장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올린 이 영상이 2019년도 3, 4월 달에 CBDC라는 용어가 있기 전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 암호화폐가 생겨날 것이라는 그 얘기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영상도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것처럼 또 다른 미래에 제가 지금을 이제 일기장처럼 열어보면서 아 이랬었구나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라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많이 영상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꿀통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